83번. 299번. 83번? 283번. 아. 299. 297. 에이, 디귿. 또 81번. 288번. 자, 그럼 8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81번 문제에서는요,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81번에서는요, 위치 식이 첫 번째 식 t제곱 플러스 t-6이고요. 두 번째 위치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7t 제곱인데요. 위치가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위치끼리 같다고 놔야지. t 세제곱 아니고 t제곱이죠. t제곱 t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7t 제곱이 같다. 이렇게 식을 놔야 되겠죠? 그래서 t 세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 해서 여기 공통인수 t 제곱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6 1에 t 마이너스 6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t 값은 6입니다. 시각이니까. 여기는 허근이잖아, 더군다나. 자, 그래서 만날 때는 6초가 될 때 서로 위치가 같다. 근데 가속도를 각각 PQ래. 가속도니까 미분을 한 번 하면 2t 플러스 1 속도, 미분을 한 번 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4t 속도, 두 번 하면 2, 두 번 하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4. 그럼 이게 가속도 맞죠? 근데 가속도를 각각 PQ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2 넣고 여기 넣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P는 2, Q는 넣어요,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14 해서 마이너스 20인가요? 그래서 P 마이너스 Q 24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이해된다? 안 된다? 아니 그 공식 준 거 있잖아요. 아니 죄송해요. 공식 준 거 어디 있어요? 그게 응? 집에 있는데 응? 실종했어요. 집 안에서. 좀 이따 하나 다시 보고 갈게. 아니 거기 공식에 보면 요걸로 여기 보고 푸는 거야. 위치, 속도, 가속도. 그러니까 위치가 같다. 위치가 같다. 그다음 한 번 미분하면 속도, 가속도. 위치가 같을 때 가속도. 가속도에다 넣어라. 요거. 자, 그다음 이게 280. 뭐예요? 왜 처음 위치가 여기 적혀 있어요? 어? 처음 위치가 왜? 그거는 이제 적분할 때 거꾸로 적분을 하면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처음 위치를 알려줘. 적분에서 또 나와. 미분에서도 쓰고 적분에서도 쓰고. 지금은 미분 단위니까 왼쪽으로 간 거야. 왼쪽으로 갈 때는 뭐 더해주는 게 없어. 283번입니다. 283번 보고 계시죠? 27m/s 속도로 직선 레일을 따라서 달리는 기차가 제동을 거두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끽 멈추는 거야. 그게 그거다. 그럼 처음 속도는 필요 없고 여기서는 여기 이동 거리 27t 마이너스 0.45t 제곱 요게
뭐라고 돼 있냐? 움직인 거리입니다. 거리. 근데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쭉 밀려만 가니까 거리가 곧 위치야. 그냥 거리가 곧 위치. 그러면서 이 기차가 목적지를 정확히 정지하려면 몇 미터 전방에서 제동을 걸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목적지에 정확히 정지한다는 건요. 속도는 미분합니다. 27 마이너스 2 곱하면 0.9죠. 속도가 0이 될 때가 정지한대요. 속도가 0 될 때. 그렇죠? 속도가 0이 될 때. 그래서 t는 30인가? 그러니까 제동을 딱 걸기 시작해서 30초가 되는 순간에 끼 하나 딱 멈춘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30을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t에다 30을 넣어요. 그러면 x가 이거 몇이지? 810인가? 빼기 나왔어. 몇이냐? 410. 어? 400 405. 5 그래서 빼 계산하면 405죠. 요게 30초 동안 이동 거리야. 그러니까 기차가 이렇게 딱 있어. 그래서 제동을 딱 걸어. 그럼 해서 30초가 될 때까지 밀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추겠지. 근데 이 멈춘 때까지 거리가 405m라는 거야. 그러니까 405m 전방에서 브레이크 밟아야지. 자, 그 다음엔 288번. 288번 보겠습니다. 288번은 입체 도형이 있으면요, 단면 그렇죠. 단면 자른 단면입니다. 그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랍니다. 그래서 1대2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몇 초 1cm씩 올라가도록 물을 넣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있습니다. 1초가 됩니다. 그러면 높이가 1만큼 올라옵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2분의 1이 되겠죠. 맞죠? 2초가 됩니다. 높이는 2가 되고 반지름은 2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t초가 됩니다. 높이는 t가 되고 반지름은 2분의 1t가 되겠죠. 왜요? 응?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니? 몇 초 1씩 올라온대. 그러니까 1초에 높이가 1만큼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t초가 되면 높이가 t가 되겠지. 근데 높이랑 밑면의 반지름이랑 2대 1이니까 절반이잖아. 절반 반지름 맞지? 자, 그래서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부피식을 세웁니다. 부피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4분의 1 t의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t 이렇게 식이 되겠죠. 이 4분의 1이야. 암산되고 그랬어. 2분의 1. 그죠? 그래서 부피가 4, 3, 12 분의 파이 t 세제곱이잖아요. 여기서 부피를 미분을 해요. t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부피의 변화율이야. 4분의 파이 t제곱.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초 후 여기다가 2를 넣어라.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4에서 변화율이 파이가 됩니다. 이
299번? 297번? 297번 297번에 297번 갑니다. 그게 F'X랑 G'X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HX가 297번 fx 빼기 gx래. fx 빼기 gx. 그 다음에 297번 문제에서요, 디귿을 풀려면요 앞에 다 해야 돼. 다 계획된 거지? 297번에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봐야지. 미분을 합니다. f'x 빼기 g'x인데요. 당연히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f'x가 g'x랑 만나는 자리 찾아라. 이쪽. 그래서 만난 때가 언제냐 봤더니 그 그래프 보는 거야. fx랑 f'이랑 g'이 만나는 게 b랑 2죠. b랑 2. 그래서 B에서 만나고 E에서 만난다. 그러면 H'X는 B에서 0이고 E에서 0이다. 그러면 B보다 작을 때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는 H가 위에 있으면 양수고 G가 위에 있으면 음수일 거 아니야. G'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 그 F가 곡선이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요게 F'이고 이게 G'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요게 요 직선이 G'잖아요. 그러니까 F'이 위에 있을 때는 양수, G'이 위에 있을 때는 음수, F'이 위에 있을 때 양수.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에서 F2랑 G2랑 F2가 더 크대. 오케이. F2가 그러니까 요때가 양수라는 거죠. F2가 G2보다 크니까 이 값이 양수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 여기가 이 B 컴마, 여기가 E 컴마, 요게 HX인데, 근데 이 값이 양수니까 X축이 이렇게 아래로 지나가야지. 쏘나 맞냐? 자는 거지 너. 자. 삼각이라고? 이렇게 그려진다니까? 근데 요것 때문에 요 극소값이 양수야. 그러면 요 그림 만나는 거 이렇게 한 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엔 299번입니다. 29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9번 문제에서는요, fx가 있습니다. 잘 보고 있는 거죠? 나 버려진 거 아니죠? 2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에 x 제곱 플러스 10x라는 식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왼쪽에 fx는 fx 플러스 x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돼. 왼쪽에 있는 요 식을. 그러면 이거 정리하려면 당연히 이 식이 이걸 우리가 편의상 gx라고 합시다. 그러면 gx는 당연히 이 절대값이 그대로 풀려가지고 2fx
더하기 x 이렇게 풀릴 수도 있고, 또는 요 식이 이렇게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로 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 식이거나 요 식이거나 둘 중에. 그런데 요게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요게 fx 플러스 x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보려면 먼저 첫 번째로는 0이 될 때를 봐야 될 거 아니야. 크냐 작냐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가 2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 플러스 요 하나 더하니까 11x 요게 0 되는 값 찾아야지. 그럼 뭐 2분의 1이니까 2는 곱해줬다 치고, 아니면 그냥 2분의 1x로 묶는다 치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인가요? 나 맞나? 나 맞게 한 거니?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요 식이 판별식을 봐봐. 99, 81 빼기 4ac 4 곱하면 88. 그래서 음수 허근이잖아. 허근.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떠냐 하면 x가 0일 때 한 번만 실근을 갖고 나머지는 허근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값은 x는 0 한 번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거 식 있잖아. 그러면 x에다 0보다 큰 수를 넣어봐. 그럼 양수죠. 이 식이 x에다 0보다 큰 수 1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식이 그대로 풀리느냐 마이너스 달고 풀리느냐는 x는 0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풀리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걸 식으로 쓰겠습니다. 요 2배 해가지고 x 더하니까 요거 계산하면 뭐지? 2배에서 2배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2배 하면 20에 플러스 21x 이렇게 식이 되겠죠. 2fx 플러스 x니까.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느냐, 거기 오른쪽 식이 이제 요게 이제 오른쪽에 6x 플러스 k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6자리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기울기가 6자리. 그러면서 교점이 몇 개 생기도록 해야 되느냐 하면 4개 생기도록. 이제 교점이 4개 생기도록.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됐잖아. 결국 이 식이랑 이제 둘이 연립해서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요 6x를 오른쪽에 그냥 놓고 풀래 넘길래는 자기 선택이야. 그러잖아.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gx 마이너스 6x는 k. 이제 이 식을 풀 거야. 그냥 옮겨놓고 하자. 그래야 문제 풀기 편하니까. 옮겨놓고 해야 상수함수 그리니까 편하거든. 그럼 이제 이 식을 그릴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식을 hx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식 그릴 거야. 이 식. 여기는 지울게요. 여기는 뭐. 자, 그래서 hx 식을 이제 다시 세워. 그래서 hx는 식이 2개다. 여기다가 6x 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5x 이거는 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요거는 0보다 작을 때. 맞죠? 맞습니다. 그럼 요놈은 이제 우리가 그냥 그리면 되고, 요놈만 이제 미분해서 극점 찾는 거야. 그냥 y''이라고 할게.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니까 3으로 묶어서 5에 6이니까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5인가? 그래서 h1하고 h5하고를 찾아야 돼. 이게 0 되는가? 아 그러면 5는 여러분께서 찾아주시고요. 1은 제가 찾겠습니다. 계산해보니까 7이네. 자, H5 몇 나왔어? 뭐 한 거야? 빨리빨리 찾아. 어? 음수. 음수 몇? 아, 마이너스 25래.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요 그래프가 이렇게 와. 요게 이제 y는 마이너스 7x 오다가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0,0 있어. 0,0까지 와. 그럼 여기는 이제 빵꾸가 뚫리는데 얘가 0,0을 지나가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0,0 지나고 여기가 1,7이고 여기가 5, 마이너스 25야. 극소가. 근데 문제에서는 교점 몇 개 생기라고 했느냐면 교점이 4개 생기라고 했잖아. 여기다가 이제 y는 k라는 선을 그려. 교점이 4개 생기게. 그럼 교점이 4개 생기려면 하나, 둘, 셋, 4개죠.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k가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여기 이제 우리 첫 번째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 정리부터 해줘야 돼. 자, 혹시 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도현. 도현이 그거 하니 안 하니? 책 깨끗한데? 대수? 대수가 숙제가 많아? 야, 그러면 대수는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고 무조건 하면 되지. 많은 것도 해. 이런 저런 안 됐고. 그쵸? 아. 자, 다음 내용으로. 그럼 혹시 질문은 84쪽까지 풀어봐 좀. 좀 풀어봐. 자, 이번 시간에는 적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쌤 2시간이에요? 네. 당연히 미분 반대로 하는 게 적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거는요.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 책의 순서는 아마 뭐 적분 정의에서부터 쭉 나올 텐데 우선 우리가 볼 거는요. 공식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있습니다. 소문자 fx가 있고요. 대문자 fx가 있고요. f'x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미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적분이라고 할 겁니다. 표현상.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문자 fx가 주인공이야, 쉽게 말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했고 이제 요걸 적분을 하는데 그러면 이 대문자 fx를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놨어. 이 대문자 fx를요 부정적분이라고 불러. 한 부정적분을 무어라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 자체를 그냥 부정적분이라고도 불러.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원시함수. 원시함수. 그러니까 만약에 원시함수 이 말 나오잖아. 그럼 아 부정적분 한식 옛날에 원시시대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선 하나 공식부터 생각할 게 이거야. 우리 당연히 x의 n승을 미분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x의 n승을 미분하라. 그러면 앞에 d의 dx 쓰면 미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같은 표현이잖아. 같은 표현. 그래서 이 식을 미분을 하면 우리는 n x의 n-1 이렇게 우리가 미분되잖아. 그럼 이 미분은 원래 이제 공식으로는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나온 거야. 서준호 씨 괜찮으십니까?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적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미분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자, x의 n 플러스 1승이 있습니다. x의 n 플러스 1승을 우리한테 미분을 해라. 그러면 당연히 n 플러스 1에 x의 n승 그렇게 미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적분을 하라. 요 놈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S자를 늘려놓은 거야. 합의 앞글자 S자. 요걸 이제 인테그랄이라고 했습니다. 인테그랄. 그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할 거냐. 이제 범위를 잡고요. 뒤에 dx라고 적는데요. 여기가 이제 적분 변수입니다. 응? 적분한다. 적분 변수야. 그래서 인테그랄 dx 넣어주면 여기 안에 있는 요 적분을 당하는 함수, 피적분 함수를 어떤 변수에 의해서 적분하겠다 그런 의미야. 어떤 변수에 의해서 적분하겠다. 그래서 인테그랄 dx 양쪽에,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 같은 수로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하면 같잖아. 막 제곱해도 같잖아. 양변은 미분해도 식은 같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적분해도 등식은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적분하라가 됐는데 미분을 반대로 하면 적분이야. 봐봐. 어떤 fx라는 식을 미분을 해. 그랬다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다시 돌아오겠지. 원위치 돼, 원위치. 그래서 여러분이 미분은 적분으로, 적분은 미분으로 없앤다 라고 생각을 해줘.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면 원위치란 말이야. 미분했다 적분해, 적분했다 미분해. 아, 번전치기네. 응? 아, 번전치기네.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하고는 지워. 미분하고 적분하고는 지워니? 지워. 그러면 지금 봐봐라. 여기서 우선 우리가 이제 볼게. dx 하면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데 요 n 플러스 1은 x를 안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으면 얘는 상수 취급을 당해. 그래서 상수는 앞으로 빼. 그럼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왼쪽은 요거 남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n 플러스 1을 양변에 나눠줘. 그러면 적분 공식이 돼. 여기 공식 인테그랄 x의 n의 dx 하라.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 요게 적분 공식이야. 여기 적분 공식이야.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 함수의 적분은요, 지수에 이렇게 n 차식이 있으면은요,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잖아. 적분하면 거꾸로 하나씩 올라가. 차수가. 그래서 차수가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올라갔잖아.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하나 올려서 분모에다 적어줘. 왜냐하면 이거 미분하려면, 미분하면 얘가 앞으로 다시 딱 튀어나와서 약분 딱 되도록. 여기 공식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fx라는 식이 있단다. fx라는 식. 그리고 gx라는 식이 있단다. 근데 fx가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고 gx가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200이야. 둘이 식은 같아요, 달라요? 두 식은 같아, 달라? 다르지? g가 항상 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미분을 했어. 미분하니까 3x 제곱 플러스 2가 됐고, 미분을 했어. 근데 왜 지가 항상 커요? 어? 왜 지가 항상 커요? 그럼 빼. 됐지? 만족해 그럼? 이제 g가 괜찮았잖아. 아, 왜 아까 항상 크냐고? 네. 아, 두 개 그래프는 똑같잖아. 여기가 모양이 똑같아.
둘이 똑같은 쌍둥이인데 얘는 플러스 5 위로 5칸 올리고 얘는 플러스 아까 1200 위로 1200칸 올려. 그럼 항상 그러니까 y는 x제곱이 있어. 네? 네. 하나는 여기다 1 더하고 하나는 100 더하면 100 더하면 항상 더 위에 있지. 그렇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맨 처음에 부정적분인데요. 부정적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fx랑 gx가 있었어요. fx랑 gx랑. 그래서 이놈을 미분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뭐였더라? 식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여기 f'에서 다시 fx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 보고 거꾸로 추측을 한단 말입니다. 3x 제곱이었으니까 요 공식에 의해서 2에다가 1 더해서 3분의 3 x 세제곱이고요. 여기는 x의 0제곱이니까 1 해서 상수는 1차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서도 gx가 x 세제곱 플러스 2x까지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상수가 얘는 5였고 얘는 몰랐잖아. 2000이잖아. 1200이잖아. 근데 이 상수를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우리가 이 상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야. 상수를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아 여기는 플러스 5고 여기는 마이너스 1200이구만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겠죠. 그래서 부정적분이 뭐냐 하면 적분상수 C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 상수를 못 찾는다. 상수를.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다가 반드시 뭘 붙이느냐 하면요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다 플러스 C라고 붙입니다. 그럼 요놈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적분상수라고 해요. 적분상수라고 한답니다. 도현아 적분 뭐라고? 적분상수. 적분상수라는 건 뭐냐 하면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져버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상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상수분을 못 찾는다. 그래서 상수를 못 찾는 적분을 부정적분이라 그래. 그 다음에 상수를 찾는 적분을 정적분이라 그래. 뭐 찾는 건 아닌데 뭐 찾는다의 역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정적분이 있고 정적분이 있습니다. 부정적분이 있고 정적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거야. fx라는 식이 있어. 이 두 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fx라는 식이 있는데요. 이걸 d에 dx를 하고 인테그랄에 dx를 하는 것과 fx가 있는데요. 이걸 인테그랄에 dx를 하고 그 다음에 d에 dx를 하는 것. 두 개의 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매 잠만 자고 있어. fx가 있어요. 응? fx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d에 dx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에 식을 해요. 이것과 fx가 있어요. 인테그랄을 먼저 하고 d에 dx를 해요. 두 식은 당연히 미분하고 적분하든 적분하고 미분하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미분하고 적분하든 아니면 적분하고 미분하든 돌아오는 건 똑같거든요. 둘이 돌아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식은요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느냐 fx 플러스 c라고 써야 돼요. 두 번째 식은 뭐라고 써야 되느냐 fx라고 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적분으로 끝났기 때문에 끝나면서 적분상수를 못 찾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식은요 어떠냐 여기서 봐봐 fx를 가지고 적분을 먼저 해요. 그러면은 어떠냐면 원래 fx가 가지고 있었던 건 다 사라지질 않아. 아무것도 안 사라져. 오히려 적분상수 c가 붙어. 그랬다가 미분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잊어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아무것도 안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적분상수를 붙이지 않고요. 미분의 적분으로 끝나면은 적분상수를 붙여야 돼. 요 차이가 있어. 이걸로 문제를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미분으로 끝나는지 마지막에 적분으로 끝나는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게 원래는 대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미적분 오늘 배울 거잖아요. 그러면 대수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시그마가 나와. 시그마 혹시 배워봤니? 시그마?
시그마. 그 시그마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면 인테그랄이 되거든. 시그마의 리미트. 그거는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미적분 2에서 배울 거야. 미적분 2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인테그랄의 성질, 적분 기호 있잖아요. 인테그랄의 dx 하면 요 인테그랄은 시그마의 성질을 따라가. 시그마가 혹시 배워봤으면 시그마가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고 곱셈에 대해서 분배가 안 되고 뭐 그런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 성질을 따라가. 여기 마지막에 성질이라고 해서 그래서 인테그랄은 어떠냐면요 상수를 앞으로 뺀다.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는 분배가 안 되고요. 뭐 이제 그런 성질들이 있는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하나씩 계산하겠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거기는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상수는 앞으로 빼고요. 여기서 상수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요 적분 변수가 딱 잡히면은요 이 변수 x라는 변수가 아닌 나머지 문자들은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에이 잠만 자고. 자 지금 307번하고 311번 풀고 자. 혹시 공식 안 가지고 있는 분? 공식 종이 지금 없는 사람? 아니 왜냐하면 공식 종이 보고 좀 내용 정리를 해야 되거든. 다 있는 걸로. 근데 여기 미분법인데요? 미분법 다음에 적분법도 있어. 없는데요? 그래 일단 내가 거짓말한 적 있어? 살짝? 응? 짠. 뭐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었어요? 응? 어떻게 푸냐고? 어떻게 풀었었어요? 어떤 거? 아니 제 이 기의 정체가 뭐예요? 아 그게 변화야. 변화랑 델타, 제가 델타. 모르는데요? 응? 제가 모르는데요? 아, 그러니까 미분은 적분으로 없애고 적분은 미분으로 없애고 그렇게 식이 있잖아. 네. 이? 그러면 양변을 지금 이게 뭐가 돼 있어? 저 적분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적분을 없애려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그러면 왼쪽은 진짜로 뭘 계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다시 번전치기잖아. 그러니까 왼쪽은 얘네들이 이렇게 사라져. 네. 그래서 번전만 남고 네. 오른쪽은 진짜 계산해. 네. 이렇게 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3x 제곱 어. 마이너스 3.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x-를 딱 없애. 그럼 fx가 짠 남아. 그러니까 뒤에 dx